레인보우 로보틱스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가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1.3%가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표현한다면 영업이익이 81.3%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태는 계속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8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9.85로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매우 박봉인 회사로 느껴지고요. 원재료 가격 추이나 판매 가격을 좀 오픈하고 공시해야 되겠다 하는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뉴스로서 협동로봇 부품 내재화 속도전 100% 국산화도 성공. 신영빈 기자가 GD넷 코리아에서 12월 16일 오후 5시 1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협동로봇이라는 게 그게 사람과 협동하는 로봇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주요 부품 중에 하나가 고정밀 감속기와 서버 모터는 일본과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자동 로봇 메이커로서 뉴로메카라는 데를 또 소개를 했고, 그리고 반대로 부품 경쟁력을 지닌 업체가 완제품 시장에 도전하는 사례도 생겼는데, 그게 이제 로보티즈라는 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감속기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에 대한 기술을 내재화한 상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속기는 계속 수입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고정밀 감속기 경우 개발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에는 자체 개발한 감속기를 이미 제공해 선보이기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01억 원대를 달성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4.6%가 감소했습니다만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48.1%나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현금이 재고에 많이 묶여 있게 되니까요. 매출 원가가 14.5% 증가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42%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는 74.8%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 손실 3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220억 영업 손실에 비해서 83.9%가 전환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 이익률도 150.7%가 상승했고요. 이 경우는 여기 그 판매 관리비가 281억 원이라는 게 매출 금액보다도 2배 이상 되는 경우의 회사가 과연 있겠느냐? 2023년이 뭔가 특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3년도 판매 관리비가 비성장으로 크다는 것이 문제로 일단 보입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그런 2023년도가 비정상이 되는 범위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매출에 비례한 매출 재료비는 13%가 줄었고 매출 감소율하고의 갭 플러스 1.6%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스루풋 금액상으로 15.4%가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0.6%가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는 64%가 줄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6이고 0.3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 손실은 41억 1,200만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 5억 5,900만 원이 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상품, 제공품 WCAI가 11억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제공품이 좀 늘어나 있고요. 제품도 좀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으나 WCAI는 11억 7,700만 원이 증가했다. 재고 회전율은 당연히 하락했을 것이고 제공품의 급격한 증가는 매출 원가를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영업 손실을 적게 나오게 한다 이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11억 8,6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변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상품 매출원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9억 원대가 되겠고 27.1%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64%가 감소했고요. 매출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36억 9천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총 제조비용의 48%, 생산 재료비가 16.6%나 내려갔어요.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2024년 총 제조비용이 정상이라면 2023년도 총 제조비용이 비정상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35.3%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의구심 유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고자산의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1번은 제가 그 표준으로 가지고 있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이고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회사가 제시한 거죠. 차이는 800만 원인데 이게 상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 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단계 PQ 총 제조비용이나 PQ 생산 재료비도 역시 상품의 증가액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품의 증가액이라는 게 밝혀졌고 하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일치를 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1억 5,2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27.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0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3,1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0.2%가 감소했습니다. 직원이 20명이나 크게 증가했는데 초임 사원들이 많을 테니까 평균 임금이 낮는데 3천만 원 선이면은 이건 완전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수준 아니겠느냐. 우리나라 그 2023년도 평균 임금이 5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대기업은 물론 1억이 가까이 되는 회사가 많습니다만은 그 평균보다도 못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 짠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연구개발비가 44.3% 증가했고 지급수수료가 424.6%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관리비가 어떻게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주식 보상비용이라는 게 이게 특별 원인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42억 6,700만 원이 주식 보상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게 직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거라고 직원들이 주식을 취득은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회사 돈으로 주식을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이 비정상이었으면은 주식 보상 비용이었음이 확인된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전환되었을 때 직원들에게도 주식을 나누어 준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했던 것이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스루픈율도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자 부채는 없는 재무상태표에서 없는 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동일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이 인하돼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하락한 것을 입증해야 투명성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느냐?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바라바라 얘기를 했는데 못 알려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원재료의 어떤 구성하는 거, 구동부품, 전자부품, 기계부품, 상품, 외주가공까지 분류는 잘 했습니다만은 가격은 이렇게 표시된 거죠. 각 연도별 품목 유형별 매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량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주들을 가지고 노는 표현입니다. 맨 앞에 얘기했지만은 주가가 높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제품 가격 추이는 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 기계를 생략합니다. 자기네가 무슨 방위산업체도 아닌데 이러시면은 아니되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방위산업체라면 내가 인정은 하겠다. 하지만은 이러면은 고액주주들까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표로 만들어 보면은 결론은 입증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분기까지의 판매 실적은 전년도 매출액 대비 61.9% 진도율입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고 매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적자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는 거로 했어요. 영업이익을 제로로 했을 때 이 운영경비를 1 플러스 25 산식을 넣어가지고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200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100억인데 3분기 만에 아니 1분기 4, 4분기 만에 100억을 할 방법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재료비 기준에서도 재료비가 100%를 올려야 되니까 매출이 3개월 만에 100%를 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손익분기점 가이드라인까지만 예측을 해보는 거로 한 겁니다. 어쨌든 그게 달성이 된다면은 손익분기점이 되죠.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2.4회전으로 예측이 되는데 3회전까지 해보자. 그러면은 253억 정도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1억 8,700만 원. 좀 실현 불가능한 거지만은 이렇게 한번 계획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4분면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13만 4천 원으로 연초보다 4만 2천 원 내려갔는데 PBR로 보면 아직까지 19.85 상태입니다. 가격이 높아도 너무 높다. 이런 것은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제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5% 이상 주주는 오준호 씨가 17.37%, 삼성전자가 14.71%, 이정호씨가 6.83%, 윤혜선씨가 5.53%, 오수정씨가 5.27%, 우리나라 사람인데 영어 이름을 쓰네요. 미국 국적이겠죠, 분명히. 오에릭 수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5.16%, 그리고 외국인이 5.0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그 포스코 그 협력업체 그런 데하고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포스코에서 투자금을 유치를 받았다.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투자식으로 해가지고 자본금으로 받아들이는 거로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돈 좀 꿔주세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데 그러면은 물건 품질은 좋은데 그래서 대여를 일단 해줬다가 나중에 그거 대여금을 또는 올해 그 전환사채를 전환했는데 전에 전환사채를 사줬을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전환사채를 자본화한 거로 그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